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덱스 펀드들이 정말 테슬라의 물량을 모두 매수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팩트님이 게리 블랙 형님에게 인덱스 펀드들이 금요일까지 130밀리언 주를 못 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테슬라가 대략 1.5%의 비중으로 S&P 500에 편입이 되는데 1.5%의 비중을 전부 채우지 못하면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에게 치명적인 트래킹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이어갔는데 내용들을 정확히 잘 이해하려면 클로징 크로스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크로스 하면 사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그나마 떠올린다고 한다면 어릴 때 친구들이랑 크로스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합니다.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우정을 확인하실 때 보통 크로스를 하시곤 했을 겁니다. 크로스라는 의미가 파이낸스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1번이 우리가 찾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의 첫 번째 뜻은 브로커가 같은 주식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주문을 같은 가격으로 받으면 서로 다른 두 고객에게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식 거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크로스의 형태 중 마켓 오프닝과 마켓 클로징 크로스가 있다고 합니다. 온 클로즈 오더, 다른 말로 클로징 크로스라고 하는데 나스닥이 정의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시간은 모두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투자자들이 종가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건데 MOC라고 불리는 마켓 온 클로즈는 3시 55분 이전에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미국 장이 4시에 끝나니 최소한 장 끝나기 5분 전에 MOC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LOC로 불리는 리밋 온 클로즈는 장 마감 2분 전인 3시 58분까지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MOC는 무엇이고 LOC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OC는 마켓 온 클로즈로 만약 MOC로 주문하게 되면 그날 시장의 주가의 변동에 전혀 관계없이 종가에 매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종가로 무조건 매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동일하게 MOC로 매도되는 물량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LOC는 리밋 온 클로즈라고 하는데 아까와 차이점은 리밋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이 지정가로 $650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은 LOC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만약 LOC로 주문을 하게 되면 그날 시장에서 주가 변동에 전혀 관계없이 종가와 내가 지정한 가격을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650 지정가로 LOC를 걸었고 실제 종가를 보면 $66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실제 종가가 더 높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내가 $700로 LOC를 걸어두었고 테슬라의 종가가 $664라면 내가 걸어둔 지종가가 종가보다 높기 때문에 $664의 매수가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내가 지정한 지정가가 실제 주식의 종가보다 같거나 높으면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심화학습도 필요하긴 하나 이 내용은 추후에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엄청나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게리 블랙은 S&P 500에 편입이 되고 나서 테슬라가 10%에서 20% 조정이 온다고 하는데 만약 인덱스 펀드들이 여전히 15밀리언에서 18밀리언 정도를 더 필요로 한다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리 블랙은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고 나서 21일부터 31일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팩트의 생각은 아직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물량을 채우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매수를 해야 하면 그 매수세로 인해 게리 블랙이 예상한 조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마켓 클로즈 데이터를 살펴보면 임밸런스 쉐어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징 크로스를 하더라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데 서로 거래자가 있어서 체결된 건수가 60밀리언이고 상대방이 없어서 매수나 매도를 못한 케이스가 12밀리언이라는 뜻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트랙 오류를 없애려면 종가의 모든 주식을 다 사야 하는데 애초에 클로징 크로스 거래로 체결된 건수가 60밀리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P 500 편입을 위해서 채워야 하는 주식 수는 약 120밀리언에서 130밀리언 주 정도 있는데 애초에 반 정도만 클로징 클래스로 거래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인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편입을 하려면 120밀리언의 주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애초에 120밀리언 주식을 사려고 시도도 안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클로징 크로스에서 69밀리언 주식 거래가 되었고 미결된 게 12밀리언 주가 맞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게리 블랙도 이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테슬라 팩트도 왜 40밀리언의 주식이 애프터 아워에서 그렇게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0나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테슬라 팩트도 게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그런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논리적인 답을 보자면 인덱스 펀드들은 종가가 $700 위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규칙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3시 20분경쯤에 보면 주식수가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들이 대량으로 매도 주문을 슬슬 거려버려서 수요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당시 매도는 40만 주가 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의적인 매도 주문으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629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클로징 크로스에서 SEC의 10% 룰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판을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쏟아져 나온 물량들을 다시 인덱스 펀드들이 줍기 시작하였고 3시 50분부터는 다른 일반 매수자들에게도 인덱스 펀드들이 강한 매수로 인해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이 없는 게 명확하게 보일 만큼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덱스 펀드들이 물량을 확 던져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다시 죽게 됨으로써 종가가 $700를 넘어서는 것을 막아버렸고 그 가격대에 적절하게 살 수 있는 게 69밀리언 주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보여드린 클로징 크로스 거래건이 약 69밀리언이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예측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애프터장에서 45밀리언의 주가 인덱스 고객에게 분배되었는데 이때 $15 정도 저렴하게 사서 인덱스 펀드들이 리밸런싱하는 비용을 조금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것은 인덱스 펀드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테슬라를 매수하고 싶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조정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69밀리언과 45밀리언을 합친 114밀리언의 주식이 인덱스 펀드들에게 넘어갔고 비중을 정확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10에서 15밀리언의 주식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게리 블랙이 팩트로 정리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우선 222밀리언의 주식수가 거래가 되었고 69.3밀리언 주식수가 클로징 크래스를 통해 발생하였고 애프터 아워에서는 47.1밀리언의 주식수가 발생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물량 중에서 실제로 인덱스 펀드가 얼마나 샀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들이 실제로 매수해야 하는 물량인 130밀리언 주식수를 얼마나 채웠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SPY와 IVV 페이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테슬라를 매수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영리하게도 12월 17일자 데이터까지만 둘 다 올라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얼마나 매수했는지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월요일 테슬라 주가의 변동이 생길 확률이 높아서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21일에 모든 주식을 다 채우고 그때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 팩트의 의견은 그래도 꽤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트래킹 에러를 최대한 줄이려면 금요일 종가에 한 번에 매수가 들어가야 할 텐데 130밀리언의 주식을 역시 한 번에 사고 파는 게 쉽지 않긴 합니다. 게리 블랙도 명확하게 대답은 못하고 월요일 장을 한번 보자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 문제는 월요일까지 유보해야 되는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팩트를 찾아보려고 해도 데이터가 보이질 않아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하였습니다. 트래킹 에러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이 금요일에 모든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12월 16일부터 18일 동안 클로즈 크래스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18일에 월등히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물량이 급등한 걸 보면 저 물량 대부분은 인덱스 펀드들이 매수했다라고 하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미체결된 건이 12밀리언 주식수가 발생하였는데, 그래서 애프터아워정에서 거의 역대급 물량인 47밀리언 주식수가 거래가 되었고, 이 중에서 부족한 부분인 12밀리언을 채워가지 않았을까라고 또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팩트의 의견은 그 모든 물량들을 인덱스 펀드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전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인덱스 펀드들이 테슬라 팩트가 말한 물량만큼 다 매수했을 것 같지도 않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S&P 500 편입으로 인한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날 줄 알았으나, 이제 논란은 그래서 인덱스 펀드들이 물량을 정말 다 샀냐 안 샀냐로 또 다른 논란으로 퍼져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팩트가 없어서 뭐라고 답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 있으신 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조금 섞어서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다음 주 장도 굉장히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